네, 초인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신인규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기각 검사장들 그리고 누구죠? 감사원장, 최재 감사원장 해가지고 이거는 약간 좀 예상했던 대로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탄핵 사건이 좀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최재 감사원장 헌법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탄핵 소추가 들어왔고 기각 전원일치로 내렸고요. 별개 의견이 3명 있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지엽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검사들에 대한 3명,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3명의 검사들에 대해서도 다 전원일치로 지금 기각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동안에 이 문제됐던 인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정치적 논란, 또 편향성 논란,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회는 탄핵소추를 통해서 국회의 소추권을 발동을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에 이를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으로는 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서 다시 이제 직무에 복귀를 시켰기 때문에 감사원장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정하고 있는 이 헌법의 시스템이 지금은 작동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하시지 못하는 분들 일부 계실 수도 있다고 그렇겠죠? 저는 보는데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더 감시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심제로서 종국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연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정과 연관 지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전혀 다른 그렇죠. 다른 경우입니다. 전혀 다른 경우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걸 다루는 과정에 헌법재판관들의 태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전원일치 기각이 나온 사안이지 않습니까? 요 건을 다룰 때 헌법재판관들이 국회 탄핵소추를 한 탄핵소추단에 대해서 계속 물어봤어요. 정확하게 뭐를 탄핵을 소추를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불명확하다. 그렇죠. 이런 걸 계속 물어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된 방어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벌써 이 과정 중에 헌법재판관들이 물어보는 어떤 그런 포인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기각이 될 확률이 상당하겠구나. 요거를 이제 예상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역으로 이제 윤석열에 대한 이 헌법재판 이 탄핵 심판의 과정을 보면은 이 재판관들이 가령 이제 그래도 이제 이 소위 말하는 헌법재판관을 나눌 때 진보 성향이다, 보수 성향이다 나누는데 중도 성향이다라고 하는 김영두 재판관이나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취하는 태도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이 윤석열 측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이거 이 전원일치로 지금 이 감사원장이나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기각을 이제 결정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상대편에서 이제 그렇게 이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상대편이라는 거는 이제 윤석열 지지자들 말하는 그렇죠. 거죠. 이제 윤석열도 이제 탄핵이 기각이 되거나 할 것이야. 전혀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심판 과정의 태도를 보면은 윤석열 쪽에 좋은 얘기는 전혀 아닐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거 하나를 첨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증거에 입각해서 이것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헌법 재판도. 근데 이제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에게 불기소 처분을 하고 비공개로 조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검사장들이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너희들이 일을 잘못했다. 근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라고 탄핵을 한 건데 그거는 중대하게 위반한 사유가 없고 증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결국은.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윤석열 탄핵 사건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이때는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수사 기록도 제출하지 않았어. 검찰이. 수사 기록 자체를 볼 수가 없었어. 헌법재판관들이.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수사 기록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무슨 국회 쪽에서 어떻게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도 없고
의견이 서로 다르고 이 사람들은 뭐 검사들이고 그럼 공무원으로서 계속 뭐 그 정치적 중립을 의무를 지키면서 계속 성실히 뭐 심각하게 헌법을 위반해서 뭐 너희들이 뭘 했다라고 볼 뭐가 없으니 어떻게 하겠어? 기각시키는 수밖에. 이렇게 하겠지만 윤석열 씨 같은 사건은 수사기록 보고서 다 있고 다 있잖아요. 아니 헌재 재판관도 12월 3일에 놀래서 다 TV 키고 다 봤죠. 우리가 다 봤고 다 봤죠, 국민. 그다음에 수사기록도 다 받아왔고 그렇잖아요. 진술서도 다 받아왔고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이게 물론 이제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검찰이 문제는 있죠. 이 과정에서 문제는 있습니다만 뭐 개인정보 차원이고 아직 이게 대법까지 가가지고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이 아니니까 우리는 법에 따라서 제출할 수 없다. 뭐 그 논리는 말이 되지만 그 사건과 이 사건은 전혀 다르다는 거지. 근데 저는 이번에 그죠? 감사원장 탄핵과 검사 탄핵에 대해서 저는 기각 날 걸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 예.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사실 저도 뭐 인간적으로는 다 마음에 안 들고 정치적인 비판은 뭐 많이 가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탄핵이라는 것은요. 예. 결국 최후의 수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은 그만큼 큰 칼입니다. 우리가 과일 깎는 칼은요. 요렇게 잡고 그냥 막 휘둘러도 돼요. 그냥 잔잔잔잔하게 상처가 나겠죠. 근데 탄핵이라는 것은 파면에 이르게 해서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심판을 내려서 그렇죠. 직을 뺏는 거기 때문에 큰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큰 칼은 움직일 때도 힘들고 이 궤적을 만들어내는데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헌재가 늘 얘기하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일 때 그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 검사 탄핵은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차라리 저는 검사 탄핵도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 이 검찰의 검찰청법 4조 3항, 검찰이 직권을 남용하지 말아야 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고 그 조항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검찰청에 관련된 윤석열 시대의 검찰을 총체적으로 물어서 한 번 전 책임을 물었더라면 훨씬 그 무거운 칼을 돌리는데 지금보다는 좀 낫을 것이다. 그게 좀 아쉬움이 남는 거고요. 그렇다고 검찰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헌재가 이런 판단 내리는 데에는 저는 최상목을 만약에 탄핵을 넣는다. 100% 인용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래요? 최상목의 경우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라는 게 지금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사안이 돼야 된다.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이행하지 않았고 그 앞서서는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명확하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안?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예. 것들은 전원일치로 그 권한쟁의 심판도 만장일치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말 보다 확실하고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만 탄핵을 해라.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저는 발전한다고 봅니다. 예. 이 탄핵이라는 것이 교과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적된 선례를 좀 쌓아감으로써 다소 뭐 야당에서 이번에 여러 탄핵을 남발했다라는 비판은 감수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저는 선례를 쌓아 나가면 앞으로는 공직자들도 이 정도까지는 하면 안 된다라는 그 0점 조정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죠. 야당도 탄핵을 할 때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정말 큰 칼을 휘두르야 될 때만 휘두르는 이런 선례를 전 남겼다는 게 첫 번째고 네. 또 하나는 선입 선출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 한덕수 총리 계속 먼저 하라고 발목 잡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장, 검사, 그 다음은 윤석열, 그 다음이 이제 한덕수. 요 순서를 헌재가 지키겠다라는 이 두 가지만큼은 전 이번에 이 판결을 결정을 통해서 확보한 그런 선례가 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전 선례라고 봅니다. 이게 소위 뭐 줄탄핵이니 뭐니 뭐 지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감사원장이나 검사들에 대한 이 탄핵을 또 선택한 이유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두 가지 조건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첫째로 탄핵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의석을 줬습니다. 국민이. 그렇죠. 의석을 줬고 두 번째로 이 탄핵이 아닌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야당이니까 지금 야당이고 아니 여당이 그냥 징계를 했으면 돼. 그렇죠. 그 여당이 행정 권력을 잡은 상태에서 네. 이 행정 권력을 가지고 검찰이든 감사원이든 이것을 이들의 어떤 전횡이라든지 그리고 이 검찰의 이 김건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를 사실상 이제 해태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황제 조사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했거나
또는 그러한 일을 했을 때 이것을 뭐 징계를 하도록 하거나 그렇지. 그리고 그 징계의 내용에 있어서 정말 뭐 경징계가 아니고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는 제도적 개선이 있거나 네. 이렇게 고쳤으면 되는 건데 아니 그거를 중앙지검장 날려버리면 되잖아. 그렇죠. 안 그렇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야당이 의석은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첫째 의석은 줬는데 두 번째로 이러한 제도라든가 이러한 제도를 그래서 이 행정 권력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제도 개선의 어떤 그러한 과정은 밟지 못하는 그 상태. 뭐 제도 개선이 아니더라도 말씀하신 인사권이라든가 그렇죠. 또는 그 징계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할 수 없는 그 상태, 이 상태에 있다 보니까 야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충분한 의석수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사실은 충분치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한 법이나 헌법상의 위반이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탄핵밖에 없지 않아? 이 얘기가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탄핵을 선택한 건데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부담도 있고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탄핵으로 하고 모든 것을 탄핵으로 해결하는 거는 맞지 않지만 그렇죠. 그러나 네. 이 선택지로 결국은 깔때기처럼 흘러가 버린 이 요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그러면은 이 정권이 바뀌었을 때에는 이제는 그러면은 원래 필요했던 제도 개선이라든지 원래 필요했던 이제는 뭐 이 그동안에 이제 이 필요했던 그게 뭐 감찰을 더 용이하게 하는 것이든 징계를 더 용이하게 하는 것이든 검사들이 징계를 자기들이 뭐 이렇게 수사나 또는 기소나 이런 것들이 실패해도 제대로 징계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뭐 무소불위의 어떤 그런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제는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정당성을 이번에 확인하는 그러한 이 일련의 과정이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하나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이 뭐냐면요. 네. 지금 헌재에서 결정 많이 내렸잖아요. 유의미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진숙 탄핵만 빼고요. 예. 그건 뭐 워낙 그 그때는 4대 4가 첨예한 났습니다. 4대 4로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예. 그거 빼고 나머지는 보시면 다 전원일치로 지금 내고 있거든요. 헌재가. 그렇지. 그 의미가 뭐냐. 아. 지금처럼 양분된 상황에서는 6대2, 뭐 예를 들면 7대1 이런 식으로도 낼 수 있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권한쟁의에서도 최상목 임명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전원일치로 최상목이 권한을 그렇죠. 침해했다, 국회 권한 침해했다라고 냈고요. 예. 당시 이제 감사원과 선관위 충돌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습니다. 전원일치로 역시 정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지금의 여당이 많이 반발을 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냐 이랬는데 오늘은 또 보시면요. 감사원장 탄핵과 검사 3명에 대한 그렇죠. 탄핵은 전원일치로 탄핵 심판. 이제는 또 여당이 아마 다 지금 오늘 박수 칠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야당에서는 뭐 일부 뭐 아쉬움도 표하고 네. 반대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권한쟁의와 탄핵 심판 다 종류는 다른데 그리고 개개의 사건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특징은 전원일치로 지금은 사실 진영과 상관없이 각각에 대해서 올바름을 지금 헌재는 판단하면서 본인들의 권위를 하나씩 누적시키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다음 탄핵 선고는 저는 대통령 탄핵으로 100% 확신하거든요. 그렇죠. 뭐 14일에 하든 17일에 하든 그건 뭐 헌재가 정할 일입니다만은 다음 순서는 대통령 탄핵이다. 그럼 대통령 탄핵은 내란행위거든요. 내란행위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 이제 남겨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전원일치로 판단을 그렇습니다. 내릴 것이다. 그리고 순서는 한덕수께 먼저 아니고 아무리 원희룡 전 지사도 오늘 또 뭐 한덕수 거 먼저 안 한다고 막 자꾸 앙탈 부리는데 다 됐고 다음은 윤석열 전원일치로 그렇습니다. 내린다라는 것까지는 네. 확실하다 저기 봅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에 내란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지금 탄핵 사유에 내란이 들어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 맨 앞에 판단이 나오는 것은 윤석열일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이 나와야 예. 윤석열에 대한 게 나와야 그 다음 순서로 이제 뭐 그게 뭐 한덕수든 그렇지. 무슨 뭐 누구든 그렇지. 그 다음에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지 예. 지금 감사원장하고 지금 검사들은 내란하고는 관계가 없는 다른 건인 거잖아요. 건이에요. 그렇죠. 다른 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먼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지만 다른 이 뭐 내란 이런 거는 윤석열이 나와야죠. 그래서 저는 요 다음 거는 윤석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예.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관들은 전원일치의 판단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8대 0으로 전원일치했기 때문에 최재 감사원장 같은 경우도 한 3명 정도는 별개 의견을 냈어요. 위헌 위법한 행위가 분명히 있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있었다. 예. 그러나 중대하지는 그렇죠. 않다. 탄핵 요건이 그렇기 중대해야 때문에 되기 때문에 전원일치, 전원일치, 복귀다, 예. 기각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얼마나 중대하냐, 중대하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쟁점을 가지고 있다면 어제 그제 임지봉 교수가 한 말대로 대통령직을 헌법 수행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사람이 보이느냐, 그동안의 한 행동을 보면. 근데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란을 계속, 사실은 본인이 구속된 다음에도 내란을 계속 선동했잖아요. 안 되면 뭐 서부지법 가가지고 막 깽판 쳐라. 그리고 본인은 저 체포영장 발부됐지만 경호원들 뒤에 숨어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그 사법부의 권능을 그냥 무시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인데 사법부의 권능을 무시하고 체포영장 나는 안 받을래. 경호원들이 알아서 해야 되고 나는 통칭이 한 거야. 그러면은 본인이 법 위에 헌법 위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지금 피력을 한 거잖아. 그리고 옆에 지지자들한테 정치적으로 나는 거의 왕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모시는 수밖에 없는 거야. 뭐 이렇게 메시지를 준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아까 김민하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가 좀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선례가 그렇지. 쌓여야 앞으로의 방향이 나오고 그 전에는 뭐 데이터가 없으니까 우리가 학습이 안 됐는데 이제 그게 하나의 핵심이고 여기서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건 윤석열 탄핵 사건은 사건 번호도 다르고요. 내용도 다릅니다. 그렇죠. 더 다른 게 뭐냐면 아까 제가 탄핵을 큰 칼에 비유를 했잖아요. 이 수학도 초등학교 수학 다르고 중학교 수학 다르고 고등학교 수학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맡겨진 권한의 범위, 권한의 크기,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에 따라서 사실은 탄핵의 기준은 더 올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감사원장 탄핵 기준 했는데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 중대함이라는 게 윤석열을 판단할 땐 중대함의 요구사항이 더 높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실은. 네. 엄밀히 말해서. 네. 왜냐하면 감사원장은 민주적으로 뽑은 게 아니고 그냥 그렇지. 임명했을 뿐이고 헌법기관장으로서 독립성이 있으니 한 초등학교 수학 정도의 독립성, 어려움을 갖는 건데 그러네. 대통령은 고등학교 수학 정도의 어려움을 지금 미적분 정도를 요구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선출했으니까. 그래서 기준이 다릅니다. 이거 정확합니다. 왜 탄핵 의결 요건도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아무리 윤석열이를 고등학교 수학 기준을 잡고서 들여다봐도 아주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윤석열의 내란이라는 거, 이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는 친위 쿠데타, 그리고 헌법에서도 불소추 특권의 예외로 정해놓은 내란과 외환죄, 내란 우두머리, 이거는 탄핵을 아무리 고등학교 수학 기준으로 봐도 현미경 100대 갖고 와서 봐도 다 100이면 100 탄핵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에 대해서 지금 적용하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것은 최재희 원장과 명칭은 똑같이 쓰지만 사건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다. 훨씬 높게 요구합니다만은 윤석열의 내란행위라는 것은 그 모든 기준을 초월하는 탄핵 사유가 확실하다. 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이제 그 보수 우파 여러분들이 막 흥분하시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것과 헌재 탄핵이 기각된 것과 그러니까 검사장들과 감사원장과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이상민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윤석열이 정치를 잘했다라는 거를 뭐 개런티하는 거는 전혀 아니에요.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가령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역대 이런 대통령이 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일 처음에 탄핵이 시작된 게 이상민부터였잖아요.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슬쩍 내비쳤고 제가 그때는 KBS 있을 때입니다만은 그 행안부 장관 세월호 참사 때 행안부 장관 했던 국민의힘 소속의 그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죠. 해수부 장관. 그 해수부 장관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이 사표를 굳이 내고 박근혜 그때 대통령이 아유 잡고 뭐 이랬는데도 사안이 정리되면 꼭 사표를 내겠다라고 해서 본인은 그 약속을 지키고 사표를 냈거든요. 수습만 하고 물러났죠. 수습만 하고 물러났어. 그리고 그때의 심정을 이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상민 장관이 사표 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가 막 나왔을 때 이주영 장관이 직접 지상파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주영 전 장관이. 아니 그거는 본인은 행정가로서 그리고 관료로서 장관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미안하고 죄송하다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뭐 보수건 진보건 상식적인 정치인들의 행위잖아요. 그리고 그 사표를 수리를 했고 근데 이자들은 이상민도 그렇죠. 윤석열도 그렇죠. 그냥 이진숙도 그러고 다 개겼잖아. 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그 당시에 세월호 참사 때 이주영 씨가 한 걸 보면은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도 있는데 또 이게 그런 게 또 작동을 하려면 거기 현장에 있는 그 유가족들과 그렇죠. 그 피해를 본 분들의 또 신뢰를 얻어야 그런 해법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서 그냥 살잖아요, 이주영은. 살았지. 그렇죠. 수염도 안 깎고. 그 진도에 가서 살았어. 그러니까 모두도 뭐라고 못했어요. 네, 아. 거기서 그냥 살아버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그냥 있어버리니까 유가족들이 처음에는 미워합니다. 이 사람을. 그렇습니다. 당신이 뭐 한 게 뭐 있냐. 당신이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 그러고 막 구박하고 막 이러는데. 구욕 다 먹었고. 그렇죠. 근데 그때요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났어요. 맞아. 그렇죠. 이주영 해수장관은 진짜 좀 가자마자 이게 나가지고. 그렇죠. 그렇지. 근데 거의 계속 그냥 앉아 있고 계속 그 얘기 다 듣고 거기서 손잡아주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 유가족들이 그 진심을 알아줍니다. 그 진심을 알아주고 아무리 그렇죠. 무슨 뭐 박근혜 정부의 장관이라고 해도 여기 이렇게까지 있으면은 그 딱한 일이다 해가지고 손도 잡아주고 막 이래요. 근데 이상민이라는 사람 아주 싸가지 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 때 그렇죠. 싸가지 없이 얘기를 하고 네. 무슨 경찰이 뭐 어떻게 했다는 둥, 뭐 저렇게 했다는 둥, 뭐가 의심이 된다는 둥, 저렇다는 둥, 무슨 뭐 있다는 얘기나 하고. 경찰 풀었어도 못 막았다 뭐 그렇죠. 이런 소리를 많이 했죠. 그 개소리나 하고. 그리고 그 분명히 그때 야당은 지금이야 무슨 뭐 무조건 탄핵이냐 줄 탄핵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예. 그때는 해임 건의를 했어요. 해임 건의를 먼저 했고 해임 건의를 한 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니까 해임 건의를 하든지 말든지 왜냐하면 해임 건의는 말 그대로 해임 건의이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 해임 건의를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기에 응할 의무는 없지만 예. 과거 정권 같으면 그래도 야당이 해임 건의를 통과시켰으면 굉장히 그거를 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 극한 대치가 있어도. 근데 뭐 콧방귀나 끼고 예. 그거 하시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탄핵으로 간 거거든요. 그렇죠. 장관 탄핵으로 간 거거든요. 갔더니 또 그거를 뭐 행안부 장관을 탄핵을 했다며 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투로 그렇죠. 뭐 이렇게 국정을 마비시키냐라는 투로 뭐 또 들어눕잖아요. 그런 행태로 일관을 하는 정권이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서는 지금도 무슨 뭐 줄 탄핵을 29번씩 해가지고 국정을 마비시킨 게 내란이다. 그게 오히려 내란이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무슨 뭘 지금 와서 무슨 계몽을 했다고 그러고. 국정 파탄의 책임은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지는 거지 무슨 야당이나 무슨 진보 유튜버들이 지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요. 이거 예.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전 예. 오늘부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줄 탄핵 프레임. 이 보수 언론 벌써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줄 탄핵이고 나라를 발목 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의 내란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아주 멀리 빠져버립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강력한 논거 하나를 딱 오늘 제시를 할 테니까 요걸로 그냥 맞는 검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뭐냐면 탄핵이라는 건 헌법에 나와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안 썼기 때문에 어색하지만 있는 제도가 첫 번째고요. 만약에 이걸 줄 탄핵으로 해가지고 발목 잡기 해서 윤석열이를 정당화시킨다면 예를 들면요. 검사가 기소했는데 무죄 나오는 거랑 똑같거든요, 구조가. 그럼 윤석열, 한동훈 가장 무죄를 많이 받은 검사입니다. 무능한 검사입니다. 그러면 윤석열이도 줄 기소해서 줄 무죄 나온 게 너무 많거든요. 보통 무죄율은 1에서 3% 나옵니다. 이 특수부 검사들 하도 수사 잘못하면서 양승태 무죄 나오죠. 임종원 무죄 나오죠. 박주선 옛날에 의원 3번 구속에 3번 무죄 나오죠. 정도원 의원도 무죄 나와서 그때 우울증 호소했죠. 이 특수부 검사들이 했던 이 줄기소에서 줄무죄 나오는 이 부분은요. 이 탄핵과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 그냥 매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아니 뭐 탄핵이야 정치적인 거니까 그냥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강도가 약해요. 네. 근데 형사 재판은 다르죠. 한 그렇지. 사람을 그냥 끌어다가 완전히 그냥 묻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적 살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국회에 대해서 줄 탄핵으로 지금 발목 잡기로 프레임을 접근한다면 윤석열이부터 이거 줄기소 줄무죄부터 해결하고 와야 돼요.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사람들이 줄기소 줄무죄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적폐 수사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직권남용 법리를 다 적용해가지고 줄기소로 줄무죄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프레임이 가장 우려스러운데 참 이거 뭐 다행이라 해야 되는지 아니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에 대해서는 줄기소, 줄무죄 요걸로 가지고서 먼저 해결을 하면 저는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는 좀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의 뭐 탄핵을 가지고 발목 그렇습니다. 잡고 할 사안은 아니다. 그 예.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그 박수현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수석도 그 이야기를 지금 페이스북에 써놨고 그리고 오늘 겸공에서 최기상 의원이었던가요? 그 판사 출신 그분도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던데 이게 즉시 항고 포기서를 제출을 해야 되더만요. 법원에다가. 그래서 오늘 페이스북에 보니까 박수현
전 수석이 즉시항고 포기서라고 저렇게 항고권 포기서가 있더라고. 양식이죠. 예. 박소연 의원의 페이스북 보니까 저 양식이 있어. 근데 그거를 제출을 지금 아직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 법적으로 저 항고권 포기서를 법원에다가 제출하고 그리고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데 자기가 기자회견만 하고 쇼만 하고 그리고 우리 즉시항고 포기한다 선언만 한 다음에 풀어준 격이 되잖아요. 근데 그 기자회견도 아니지 않나요? 그냥 입장만 내시. 그렇지, 입장만 냈지. 출근하다가 출근하면서 그냥 떠든 거죠. 출근하다가 그냥 브리핑. 이게 지금 뭐야? 이게 무법천지야? 이게 지금 만약에 박수현 의원의 지적, 그다음에 최기상 의원의 지적이 사실이고 법원에서나 검찰에서 지금 확인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즉시 항고권 포기서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으면 이걸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 나라를? 그러니까 일처리를 완전히 지금 꼬아버린 상황인데요. 아니 그냥 서류도 제출 안 하고 그러니까 막 한 거죠. 막 한 거죠, 검사들이. 아니, 풀어준 거죠. 등기도 안 하고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그렇죠. 예? 퇴거도 안 하고 지금. 퇴거도 안 하고 알박기식으로. 왜 알바기식으로 예. 등기 안 하고 그냥 새 집에 들어가서 살아버린 거잖아. 비유가 아주 정확하신데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어제 예.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뭐였냐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예. 국회에 나와가지고 발언을 합니다. 예. 근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이고 그렇죠. 사실은 법원의 입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장이 나오진 않거든요. 예. 법원행정처장이 대표해서 나온 거니까. 근데 어제 나와서 하시는 말씀 저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들었는데 법원은 서류가 안 들어온 걸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천대엽 처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즉시항고 살아있다.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 검찰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일까지입니까? 내일까지죠. 내일까지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늘 내일 이틀 남은 건데 그러니까 천대엽 처장이 절차 위반을 지적을 했다는 뜻은 검찰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즉시항고 지금 하라는 겁니다. 검찰한테. 근데 검찰이 오늘 검토만 지금 하고 있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네. 검사들도 참 웃긴 게 뭐냐면요. 심우정의는 그냥 풀어주라고 법도 어기면서 그냥 즉시항고도 포기하고 즉시항고 포기서도 제출 안 하고 그냥 윤석열부터 먼저 이 석방을 해준 거거든요. 이거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죠. 더 중요한 건 황당하네. 뭐냐? 더 중요한 건 뭐냐? 네. 풀어줬더라고 하더라도 아직 즉시항고 기간이 살아있고 서류를 안 냈기 때문에 그렇죠. 특수본에 있는 검사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나라도 검사는 기본 보통 공무원하고 좀 차이가 뭐냐면요. 어. 독립관청입니다. 그렇지. 한 명 한 명이 걸어다니는 검찰청이에요. 맞아. 그래서 주인 검사뿐만 아니고 밑에 말단에 누구라도 오늘 즉시항고서 써서 그냥 내면 됩니다. 즉시항고 포기서가 아니라 즉시항고서를 오늘이라도 내면 그 효력이 유효하거든요. 물론 내부에서 징계 받겠지만 그 용기 있는 검사 있으면요 그 사람 나중에 검찰총장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네. 박정훈 대령이 버텼던 것보다 이거 더 어려운 적극적 행위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 검찰의 위법하고 무법한 잘못된 지금 이 지휘 감독권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된다. 그렇다면 특수본에 있는 사람들은 검사 누구라도 오늘 이 시간 점심 먹고 들어와서 바로 즉시항고서를 내야 됩니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검찰 예규에 의할 때에도 특수본을 만들 때 검찰총장은 특수본의 독립성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특수본은 검찰총장에게 보고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늘 즉시항고서를 내버리고요. 심우정한테 보고서 하나 내면 되는 거예요. 끝. 더 위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석방 부분은 심우정한테 나중에 책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그걸 논외로 석방돼 있더라도 법원이 인정하기를 즉시항고 기회 살아있고 검찰 즉시항고 하라는 겁니다.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거 확실하네. 법원행정처장이 지금 법원행정처장은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이 아니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아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천대요. 대법관 중에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예. 당신이 법원행정처장 하시오라고 해서 지명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누가 임명했습니까? 그 자랑스러워하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픽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자기네 법원행정처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기준으로 봐도 뭐라고 우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사람이 그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개별 판사의 어쨌든 간에 판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부담이 있겠죠. 예. 근데 그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의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판사의 판단이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즉시항고를 하는 게 맞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천대요. 그렇죠. 예. 얘기를 했잖아요. 대법관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아. 아니 사법부를 대표해서 나온 겁니다. 법원행정처장. 법원 행정처장이지 않습니까? 국회에 와서. 법원 행정처장이 예. 법원의 실무적인 것들을 다 책임지는 사람인데 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은
이 검찰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을 하는 척이라도 해야죠. 근데 어제 바로 이 SBS라는 이 언론에서 이 법원의 반응 아니 저 대검의 반응을 금방 취재해 가지고 보도를 한 게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검찰은 계속 안 되는 이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하는 이유. 안 되는 이유. 우리가 석방을 했을 때 이미 그게 사실상이라는 단어 마법의 단어지 않습니까? 사실상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떠들고 있다. 근데 이 보도가 이렇게 끝나지 않고 자 그런데 이 2018년인가 그 의정부지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단다. 석방을 했는데 그 다음에 즉시항고를 했고 검사가 즉시항고를 했고 그것을 법원이 받아줬다. 받아준 사례가 있다. 2018년에. 그래서 다시 재수감됐다. 그렇죠. 그게 됐다. 인용이 됐다. 그래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냐? 대검에 물어봤다. 대검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걔네가 잘못했어. 그 검사하고 그 판사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답을 했다. 그러니까는 이게 웃긴 놈들이고 그리고 이제 즉시항고가 그러면 정말 그 논리가 성립해서 즉시항고가 정말 안 되면 이건 다른 보도 지금까지의 보도 즉시항고가 정말 안 되는 거면은 그러면 분류상에 보통항고라도 해라 이 얘기를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통항고라도 해라라고 했더니 원래 즉시항고가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보통항고는 안 하게 돼 있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도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에 의해서 깨진 거예요. 그냥 하면 된다. 내라 그냥 항고장을 내면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시간은 지금? 이틀 있어요. 그렇죠.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틀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지금 사실상 어저께 이 천대엽 처장의 얘기로 다 깨졌기 때문에 깨졌으니까 오늘 대검지휘부가 다시 회의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대검지휘부 회의를 하는 게 어제 이 대검의 그 SBS 보도를 통해서 나온 대검의 스탠스를 볼 때 이 회의를 다시 열어가지고 자 심우정 총장이 지난번에는 잘못 생각한 것 같으니까는 다시 하자 이거라기보다는 또 안 되는 논리를 지금 발굴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꼼수를 부리면 안 된다. 해야 된다 그냥. 아니,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검찰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천대엽 처장 얘기까지 이제 다 국민들이 들으셨고요. 대검도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심우정이 이거 고칠 사람이면 사표 쓰고 감옥 갔죠. 그러니까 절대 할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상목이랑 비슷합니다. 더 질이 나빠요. 저질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박세현 고검장 있지 않습니까? 특별수사본부장. 이 사람들 대검 예규에 국민들이 예규 다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도 예규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대검 예규 조항이 4개밖에 없습니다. 아주 단촐해요. 누구나 봐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검 예규에 보면 특수본부입니다. 대검이 설치했고요. 여기 보시면 특별수사본부는 특수하기 때문에 본부장이 다 독립성 갖고 하는 겁니다. 법률만 어기는 게 아니면 지휘감독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법률 누가 어기고 있습니까? 심우정이가 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박세현도 여기서 즉시항고를 안 하고 포기해버리면 법률을 위반하는 게 되버립니다. 공범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특수본부에 있는 검사들 뭐 10명이 있는지 15명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검사들 누구도 다 된다고요. 이거 독립관청이니까요. 자꾸 국민들을 속이면 안 됩니다. 누구나 특별수사본부에 있는 15명 검사들 다 책임이 있다니까요 지금. 빨리 점심 먹고 들어와서 천대엽 처장이 다 들었고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내야 됩니다. 안 내면 이 15명도 10명이든 15명이든 다 공범되는 거예요. 자꾸 심우정 핑계대지 마세요. 심우정은 대검에서 위법한 지시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마치 어떤 장면이 연상되냐면 최혜병 사건 때 수사 외압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쪼르륵 줄 다 섰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에 남는 사람도 있죠. 박정훈 대령 목소리 다 들었습니다. 그때도 경찰청하고 해병대 수사본부하고 둘이 통화하면서 팀장님 저도 해병대입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울먹울먹하면서 경북청에 오면 내가 잘 챙기겠습니다. 했던 그 양심 있던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특수본부에 있는 독립관청이라고 준사법기관으로 대접받는 우리 검사님들이 지금 결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심우정 핑계 될 거 아니. 그것도 국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심우정이 지휘를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고검장이 총대를 매든 고검장 밑에 검사장들이나 부장급들 많이 가 있어요. 그 선배들 후배들 범법자 만들지 마시고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이 이틀 안에 지금 이제 한 1.5일 남았죠. 빨리 즉시 항고서 내라. 누구 핑계대지 말고. 저는 이 부분을 강조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게 핵심이고 대검 예규를 꼭 읽어보십시오. 예규를. 또 아주 그 가증스러운 자들이 이 윤석열 측이에요. 윤석열 측에 이 법률 대리인단이라고 자처하는
이런 자들이 막 입장을 내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모든 논리에서 밀리니까 천대엽 처장의 이 발언으로 모든 논리에서 밀리게 되니까 심우정 지원 사격을 합니다. 입장문을 내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답변 위헌 부당성을 넘어 대법관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예, 이런 입장을 내는데 이 자들은 나중에 다 그물에 다 묶어가지고 다 이런 나라를 이렇게 이런 꼴을 만든 거에 아니, 대해서 이거- 사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 특별수사 감찰본부 설치 운영 지침입니다. 2001년 9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예. 대검찰청 예규 심우정이가 기관장으로 있는 대검찰청 예규 제319호입니다. 예. 2001년 9월 20일에 제정됐어요. 20년 넘은 규정입니다. 음. 이걸로 수많은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저기 첫 번째 보시죠. 검찰총장이 대검의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수사본부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예. 검찰총장은 본부장이 박세현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를 중단시킬 수 없다. 근데 왜 중단시킵니까? 이거 그러네. 심우정이 책임 물어야 되죠. 그러네. 그다음에 저기 3조에도 2항 한번 보십시오. 예. 특별수사는 본부장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찰총장한테 보고만 하면 됩니다. 그죠? 예. 아니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심우정이는 윤석열 따라하게 합니까 지금? 법위에서 걸어다녀요? 자기네 검찰청에 있는 대검찰청 예규 제319호도 안 지킵니까? 아니 검사들은 진짜 이렇게 삽니까? 본인들은 법 어기면은 깜빵 보내고 처벌 주면서 자기들은 법 안 지킵니까? 그래서 저는 저 특별수사본부에 와 있는 검사들 아니 독립관청이잖아요. 준사법기관이라고 네. 매일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 월급도 3급 공무원 대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진 공무원들이 네. 검사들 처음에 시작하면서 네, 연수원 나와서 옛날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대접만 네. 받지 마시고 저 예규 읽어보시고 양심에 부끄럼 없게 행동하세요. 박정훈 대령도 1년 반 동안 고생했습니다. 좀 양심 있게 심우정 책임 묻지 말고 검사들이 알아서 이 결자해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 근데 우리나라 검사들이 한 명의 의인이 없나? 특수부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 아 근데 차기 검찰총장감 아닙니까? 여기서 즉시항고서 내면 네. 아 저는 그 정도 정의감 있으면은 최소 그런 사람은 검찰 조직을 이끌어도 될 만큼의 리더는 된다고 근데 봅니다. 이렇게 용기가 썩고 있어야죠. 부패한 조직에서는 이제 또 그러겠지. 그 사람이 이제 튀었다고 하면서 이지매 시키고 그냥 근데- 집단으로 밟지 않겠어요? 근데 법을 지켜야죠. 법을. 이 집단은 집단으로 밟아버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집단은 네. 답이 없어요. 왜냐 옛날에도 그런 의인이 있는 줄 알고 탄생한 줄 알았더니 아 그게 윤석열이었어. 그 의인이 네. 속았죠. 그때. 대통령이 되더니 네.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이 난리를 불법적으로 하더니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이 난리를 이렇게 쳐놔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안 속을 테니까 다시는 이제 검찰 출신들 대통령 뽑을 일은 없으니까. 국회의원도 뽑지 아니,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정치권에 얼씬도 하지 마시고 진짜. 검찰 일은 검찰이 해결하는 건데 네. 저 예규를 지키라 이 말입니다. 저는 그 말만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네. 형사소송법과 헌법과 예규를 지켜라. 그럼 자꾸 심우정 핑계댈 게 아니라 빨리 특별수사본부가 이건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모두에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탄핵 심판은 언제 선고가 될 것 같아요? 그 14일 여전히 14일 가능하다. 박지원 의원은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뭐 당일날 그냥 공지해주고 바로 그날 오후에라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될 수도 있다. 뭐 법에 적용한 것도 없는데 관례라는 거 뭐 2, 3일 전에 뭐 공지해준다 뭐 이런 거는 따로 뭐 굳이 따를 필요가 뭐가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저는 이제 헌재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그 네. 위기감의 본질은 헌재의 결정을 승복하지 않을 때 예. 그걸 이제 가장 저는 우려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2, 3일 전에 당연히 뭐 관례적으로 통보하고 준비해서 이제 선고를 했습니다만은 윤석열 같은 이런 친위 쿠데타 우리가 처음 겪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는 그 관례를 지키게 되면 아마 헌법재판소가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 외부 물리력을 가지고 지금 서부지법 난동 사태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만큼은 헌재가 전 이번 주를 넘기지 않기를 바라고 또 안 넘길 거로 저는 보는데 그러려면 오늘 오후쯤에 공지를 내리거나 오늘 밤이 오후나 밤 정도에 그렇죠. 내일 아침에 선고한다 하고 금요일 날 내일이죠. 14일 날 열어서 오늘처럼 10시에 선고를 하는 거죠. 요 정도 케이스가 가장 지금 헌재가 할 수 있는 베스트 시나리오고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주말을 끼고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선고를 해도 지금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우려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 윤석열 지지자들 반헌법 세력, 반체제 세력들이 오늘부터 주말을 이용해서 물리적 시간 아유. 준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7일밖에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오히려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헌재가 뭐 오늘 밤에 선고 통지를 하고 내일 아침에 하든 아니면 내일 아침에 통지해서 내일 오후에 하든 그건 헌재가 정할 일이고요. 저는 좀 정광석화 같이 이 부분은 빠르게 선고해서 국가적 혼란을 좀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주식시장도 난리 났어요 사실은. 그 환율도 말이죠. 다른 나라 환율들은 미국 달러에 비해서 이제 가치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래. 우리나라만. 국내 사정 때문에. 이거 빨리 좀 정치권에서 이거는 정치권이 아니지.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저는 결정을- 고민하고 있을 걸로 봅니다. 그 예. 부분은. 예. 그리고 이게 뻔하잖아. 누가 봐도 8대 0이잖아. 그럼 질질 끌 필요가 없죠. 그렇죠. 시간만 보내는 거고. 예? 이저 이철호 같은 사람, 경북도지사 같은 사람은 뭐 윤석열을 각하로 부르자라고 하고 또 국회로 전환길 같은 사람을 모시고 가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연설 강연을 했네. 예? 이철호는 페이스북에 탄핵 심판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담아서 각하라고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 각하라고 우린 앞으로 부르자라고 했다가 또 부끄러웠는지 또 지웠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장난을 연구했다가 반응도 안 좋고 아, 싸하니까 지웠겠죠. 아재 개그입니까 이게? 네. 뭐 아재 개그요 뭐예요? 이게? 재미는 정말 없네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살아도 지사도 되고 막 의원도 되고 막 그러는 거야. 예. 이런 인간들도 이런 수준의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데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60대 중에서 최하질이다.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나온 행태를 보면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 국회도 많고 뭐 지자체장도 차라리 말이죠. 요새 그 민주주의 이야기 이게 민주주의가 실패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람을 잘 선택을 못하는 것 같은데 추첨을 해가지고 여의도 김 과장이나 어디 저 창원 산업공단의 이 과장을 뽑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요. 확실한 건 이철우 지사보단 낫죠. 확실한 어. 건. 예, 요 각하 드립 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죠. 누가 아니, 해도. 이 보세요. 말하는 거 이철우 지사, 강승규도 마찬가지예요. 강승규도 여러분들의 저항으로 구속 취소라는 작은 결실을 얻어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각하를 통해서 국헌 질서가 바로 잡히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왜 이들은 왜 이러는 걸까 도대체? 다 같이 말장난이나 해서 네. 다 같이 말장난이나 해서 상황을 바꿔보자라는 얘기는 귀엽죠. 근데 네. 안탈 수준, 안탈 예? 수준. 저 말에 이제 사실 들어있는 진짜 뉘앙스는 뭔가 행동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장난 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지. 행동을 하자는 거잖아요. 모여서 떠들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치지 않는 거죠. 액션을 취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구속이 취소되지 않느냐. 예? 그 열심히 한 내용 중에는 당연히 법원을 때려 부순 것도 있을 것이고 뭐 본인 입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뭐 막 경찰이랑 막 드자비한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어디로 막 뛰어나간 것도 있을 것이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어쨌든 그러한 일을 열심히 했더니 구속이 취소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열심히 소리 지르고 더 열심히 시끄럽게 하고 지금 헌법재판소 가면은 헌법재판소에 귀마개를 나눠준다잖아요. 그 내부에 연구관들한테 귀마개를 나눠준대요. 하도 시끄럽게 해가지고. 밖에서 아이고. 예. 그 귀마개를 나눠줘갖고 귀마개를 꽂고 이제 일을 하는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너무 시끄러워지면은 이 헌법재판소 뒤쪽에 있는 그 뒤쪽 건물 재판소 뒤쪽에 연구관들 연구동 회의실이 있답니다. 그 회의실로 대피를 하는데 거기로 대피를 하면은 또 사무 집기가 없대요. 그래서 노트북을 들고 가야 되는데 노트북은 또 재택근무 전용이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 안 된대요. 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는 일을 못하게 만든대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상당히 고민인데 그러한 일을 더 열심히 하면 더 시끄럽게 하고 더 압박을 하자라는 결론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저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가 아니죠. 거의 100% 그럴 건데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 사람들의 저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려 부수자로 갈 거 아니에요 또. 그런 것들을 선동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주 지금 위험하다. 그리고 사실 별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예, 그렇습니다. 네. 아니 고성국 TV도 그렇고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도 그렇고 기각을 말하지 않고 각하를 말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속 마음으로는 내용 진짜 위헌을 해버렸으니까 행동을.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는 좀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국회가 이 헌법 소원을 할 때 탄핵 청구를 할 때 요 절차가 위반이다. 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지금 비벼보려고 하는 그 속셈인 건가?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 올라오면 탄핵 인용이 자기들도 거의 확실하니까 뭐 재판할 때도 내용에 대한 얘기 전혀 안 했잖아요. 그래서 뭐, 계속 각하 이야기만 하는 거지. 뭐 재판관이 어디 그죠? 조문을 갔니, 헛소리 만들고 무슨 뭐 엠번방 뭐 이상한 짓을 많이 했고 뭐 남편이 어떻고. 그러니까 이 얘기만 했던 이유가 내용은 들어가면 할 말이 없거든요. 할 말이 없지. 자기들도 그날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각이란 말 못 쓰고 기각이란 말을 못 써. 각하라는 말을 쓰는 거죠. 지금도. 그냥 계속 고성국 TV도 그렇고 강성규 국민의힘 의원도 그렇고 다 각하라고 해. 근데 각하가 되려면 각하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그렇지. 말하면 기각보다도 더 아랫 단계이기 때문에 각하가 그렇지. 되려면은 어떤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이 있었을 위법이 있어야 또 각하 사유가 나오는 건데 문제는 하나도 없죠. 그렇지. 완전 무결하죠. 아니 그때도 한 번 안 돼서 불성립해가지고 나갔다가 아니 다시 박근혜 들어와서 때하고 똑같은 걸 한 거잖아. 아니 그때. 했죠. 예, 절차가 이미 됐죠. 예. 예. 그거 뭐 형사재판에서 다룰 거는 다르고 요 탄핵재판에서는 핵심만 가자라고 해가지고 박근혜 때도 똑같이 했잖아. 이번에도 똑같이 한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각하 형사재판에서 할 거는 하고 예. 우리는 핵심만 가자. 이랬던 거잖아. 각하를 판단할 단계는 이미 지난 거죠. 변론할 거 다 하고 지금. 그리고 이미 헌법재판소는 쟁점을 5개로 추리지 않았습니까? 5개로 추렸고 그 5개로 추리는 과정에 뭐 내란죄를 뺀다든지 뭐 이런 거는 다 이미 정리된 거고. 그러니까 지들도 할 말이 없으니까 지금 계속 이러는 거야.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는 그 5개의 쟁점 중에 뭐를 그 결정문에 넣을 거냐. 그러니까는 어떤 이 5개의 쟁점을 다 탄핵 사유로 이제 다 열거해가지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판단을 다 넣을 것이냐. 아니면 뭐 4개만 넣을 것이냐. 하나만 위헌이어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뭐 3개만 넣을 것이냐. 그리고 이 각각의 쟁점들에 대해서 각자 뭐 예를 들면은 뭐 결론은 같지만 결론은 이것은 뭐 어쨌든 간에 뭐 탄핵이다라는 결론은 같지만 또 거기에 이르는 논리의 이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는 A 논리로 이것이 인용이라고 보지만 나는 B의 논리로 인용이라고 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박근혜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였는데 별도의 의견서를 갖다가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결론은 만장일치인데. 별개의 의견이라고. 그렇죠. 나는 다른 의견으로 이것의 이 어떤 그렇지. 탄핵 인용이라고 봐라고 해서 다른 의견을 또 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지금 공간이 없어요. 이미 절차가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각이 안 나요. 각이. 그리고 이자들이 노리는 게 말에 다 드러나요. 전환길이도 그렇고 이게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든가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뭘 할 거냐면 전환길은 선관위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거는 국민 저항권으로 다 할 수 있고 국회 해산할 수도 있는 국회를 해산할 수도 있는 사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뭔지는 모르겠어. 이 사람이 말하는 게. 하지만 확 들어오는 거는 국회 해산을 할 수 있는 뭔 사유가 있다라는 거야. 윤상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192석의 거대 야당을 접하면서 어떻게 국민의힘이 이대로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 해산만이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윤상현은 이거는 완전히 정치적인 이유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싸우기 위해서 국회 해산을 해야 된다라는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탄핵이 기각이 되잖아. 그러면 이 인간들은 원래 원했던 게 국회 해산이었잖아요. 윤석열도 국회 해산을 원했던 거잖아요. 지난 총선 결과를 부정하는 거죠. 그렇죠. 지난 총선 결과를 부정하는 그래서 거예요. 부정선거도 갖고 온 거고 소스 하나로. 그러니까 이 극우 좀비 떼들이 윤상현이나 전환길의 말의 뉘앙스처럼 국회 해산하자라고 이제 달려들 거란 말이지. 왜냐하면 억울한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각하를 이게
탄핵하라고 엉뚱하게 국회가 청구를 했으니 너희들 책임을 져라. 국회는 해산하라라고 하면서 대대적인 시위를 벌일 요 전초전이네. 이게 딱 보니까. 아니 근데 그 예. 흐름은 앵커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맞아요. 문제는 예. 뭐냐면 국회 해산 제도가 없잖아요, 우리 헌법에. 없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니까. 차라리 저 해상권 있는 나라 있어요. 거기 가세요. 이민 가서 하세요. 거기 가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 제도 있는 나라 내각제나 예. 일본에 있어요. 일본. 예, 일본에 일본에. 있으면 가깝네요. 거기 예. 가서 하세요. 또 잘 어울려 또. 그렇지. 생각이 잘 어울리니까 어. 가서 폐하각하 만세하세요. 가서. 여기서 이러지 말고 여기는 국회 해상권도 없고 그리고 이미 헌법재판소가 헤이카 결정했는데 반자에 이렇게 하면 돼요. 거기. 반자이 이러도 반자이 잘할 수 이렇게. 있어요. 이러 하세요 가서. 그러니까 예. 여기서 떼법 부리지 말고 아니 예. 해상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민주당이 뭐 국회에서 뭐 탄핵은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지. 헌법에 나오는 걸 그렇지. 한 거고 본인들은 제도가 없는데 자기 기분에 안 드니까 선거 부정하면서 민주주의를 그냥 부정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도 그런 국민 필요 없어요. 아니 그냥 얘기하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거는 민주주의 하자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사회계약론에서 우리 민주공화국이지 왕정으로 돌아가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하지 말자 그런 조항을 주장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같이 민주공화국 시민으로 같이 가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내란이고 그게 우리 체제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제발 국회 해상권이 있는 나라 가서 그 주장 하시라는 거죠. 진짜 망상으로 일관하고 있는 게 예. 지금 이제 망상의 진원지가 이제 윤석열입니다. 그 윤석열 월드에서는 헌법재판관들 지금 이제 스코어가 5대 3입니다. 5대 3이어서 이기고 있습니다. 이기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의 세계에서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론 나오면은 윤석열이 나와서 히딩크 어퍼컷 날리는 요것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고 준비하고 생각이 있어요? 되고 그리고 5대 3으로 지금 이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굳히기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오버하지 말고 좀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윤석열의 지금 그러네. 지침입니다. 근데 윤석열은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당권도 노려야 되고 대권도 좀 가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좀 뭐 무슨 릴레이 시위도 했었으면 좋겠고 뭐 의원 총사퇴도 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거하고 좀 코드가 안 맞는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자들이 계속 이제 그 세계관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식으로 가는 게 가령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세요. 이 얘기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결론을 내려가지고 임명하는 게 맞다고 결론을 내려줬잖아요. 그럼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상목 씨가. 임명 왜 안 합니까?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임명 안 하면 탄핵 사유라고? 그건 진짜 명확해. 그건 전원일치로 나와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그 탄핵 당합니다. 임명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음. 그럼 이제 그쪽에 이제 윤석열 월드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5대 3으로 질 것 같으니까는 마은혁 선수를 투입해가지고 지금 6대 3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구만.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면서 자 그런데 우리도 다 방어막이 있어. 네. 너희는 최상목을 탄핵하지 못해. 이러면서 최상목 탄핵 지금 그 못하는 방벽을 쌓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내란일보를 보는데 예. 내란일보, 조선일보. 예, 예.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재밌는 얘기다. 예. 뭐 한덕수 탄핵 뭐 돌아오는 얘기도 있고 아하. 재밌는 논리가 있는데 아직 폐간 안 당했어요? 예. 네. 계속 목숨 걸고 한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목숨 예. 걸고 김건희가 아직 폐간이 안 지금 됐구나. 폐간한다고 그랬는데 예. 김건희의 권력이 지금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요. 돌아오면 폐간이에요. 돌아오면. 네. 아니 윤석열 씨가 돌아와야 폐간이 될 거 돌아와야 아니에요. 네. 예. 지켜줘야겠네. 예. 폐간 안 당하게. 예. 예, 한덕수가 돌아올 거기 때문에 예. 나는 임명하지 않을 거야라고 굉장히 분명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최상목이 내가 마은혁을 임명을 하면 국무위원들이 다 사퇴할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지난번 난리 났잖아요. 그렇지. 첫 번째 판관 3명 중에 2명을 임명해가지고 그때 막 야 난 나갈 거야 난 사퇴할 거야 때려칠 거야 이래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다 국무위원들이 사퇴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요 보도에 의하면. 그럼 우리 웃잖아요. 사퇴하시든지. 아니 그죠? 근데 보니까 차관들이 훨씬 낫던데. 훨씬 그쵸. 질이 나요. 훨씬 질이 낮더라고. 더 나라가 잘 될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가- 장관들 다 나갔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렇게 웃잖아요. 예, 차관들이 하면 좋겠어. 예. 차관들이. 근데 웃을 예. 걸 알고 예. 이 마지막에 필살기를 하나 넣어놓습니다. 뭐라고? 자, 예. 자 이런 경우 국무회의 소집이 불가능해진다. 다 그만두면. 예. 그러면 주요 국정 수행은 물론 주요 국정 수행을 못하는 것도 문제죠. 네. 경제도 안 좋아지고. 근데 그래도 우리는 조금 웃지 않습니까? 예.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 확정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예? 국무위원 한두 명만 추가로 사임하면
의결 정족수 미달로 국무회의가 기능을 멈추게 되는데 와. 이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대선 일정 확정도 어려워진다. 알박기를 제대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구나.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윤석열 월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와, 이게 다음 거를 준비하고 있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음 내란의 진압은 조선일보가 코치를 한 해주고 건가, 있는 거죠. 누구가 코치를 듣고 누군가에게 코치를 듣고 야 이거 이 다음 수는 이거야라고 던지는 건가 지금? 듣고 전파해 주는 거죠. 아니, 그치. 얘들아 다음은 이거다. 아, 새 정부 들어서기까지는 물론 새 정부 들어서도 이거 정리하는 거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러네. 초기에는 여기에 진력을 다해야겠습니다만은 뭐 그 전까지는 다 예상되는 움직임이고요. 그러니까 음. 계속 부정을 무한대로 하는 거고 뭐 열심히 하시라 그러고 그나마 지금 입장들 보니까 여당에서 입장 냈습니다. 오늘 입장입니다. 뜨끈뜨끈.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 기각의 역사적 판결로 환영한다. 역사적 판결 네. 환영했습니다. 대통령실 최재희 이창조도 탄핵 기각 환영. 아. 탄핵 남발 경종 오케이. 환영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네. 오늘 환영했으니까 내일 결정 나오잖아요. 그렇지. 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부정하기 네. 시작하면 여당이 오늘 뭐라고 했느냐? 예. 어떤 이 윤석열 탄핵과 관련돼서 음.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 아, 이게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사실 여당은 마음속으로 윤석열하고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은 있지. 네, 있는데 많이 있지. 그동안 윤석열이 네. 윤석열과 윤석열 팬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그동안 계속 따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침 윤석열이 우리가 이기고 있다. 우리가 이기고 있다. 이기고 있으면 어떤 결론이 나든 승복한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헤어지고 싶은 마음도 있는 와중에 그러니까는 사실은 원래 우리는 어떤 결론이 나도 승복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근데 질 것 같으면 이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속으로는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감히 못 했는데 둘째, 윤석열이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이 틈을 타서 지금 더군다나 이거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에 대한 얘기도 전원일치로 기각도 나왔겠다. 분위기도 좋았다. 좋겠다. 이게 윤석열의 기분도 좋아진 것 같으니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겠습니다라는 입장을 이 틈에 내자.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의 기분이 지금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다 박살난다. 전원일치로 탄핵이 인용된다. 내일 나오나요? 아니면 다음 주에 나올까요? 저는 내일 나올 것 같아요. 내일 저는 나온다. 일단 오후에라도 공지 때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라도? 저는 왜냐하면 오늘 목요일. 요 환영할 때 있잖아요. 음. 환영할 때 내려야지 네. 또 3일 지나면요. 또 그렇지. 제대로 환영 안 합니다. 또 그렇지. 갑자기 또 어제의 기쁨은 어제 거고 오늘은 그렇지. 또 오늘부터 다시 이러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오늘 환영 마음껏 하고 많이 웃으시고 네. 많이 약주하세요 오늘. 아. 약주 드세요. 술 좋아하잖아요 또. 그렇죠. 드시고. 오늘 또 내일- 하루 종일 취합니다. 또. 그렇죠. 네. 내일 일어나서 이제 술 약간 들 깼을 때 아. 그때 그냥 때려 버려서 바로 정리해야 돼요. 오전 10시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 아. 내일 와가지고 또 이제 환영한 걸 또 부정하죠. 자기 과거를 또 부정하겠죠. 야, 오늘 한남동은 오렌지빛으로 물듭니다. 예. 그 술 많이 아주, 잡수세요. 오렌지빛으로 이렇게 딱 갈색 오렌지빛. 아이고. 야, 마지막 김치찌개에 계란말이가 됐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보고. 계란은 4개 넣겠습니다. 내란이니까. 계란을 4개 내란. 넣어드릴게요. 내란. 인터넷 비교원 광고 최대 108만 원 혜택이 있습니다. 비교원 하나면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48만 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할 때 최대 30만 원이고요.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인터넷 성능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983억 원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 정보 보안도 철저하게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번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원 보장제를 혜택이 적을 시 150% 보장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 지인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리고요. 네, 최경영의 정치본색이었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